1929년에 취역한 일본 항공모함 카가는 2년 전에 취역한 아카기와 함께 제1항공함대 제1항공전대 소속으로 미드웨이 해전에 참가했습니다. 카가는 최고 속력이 약 28노트에 불과해서 미드웨이 해전에 참가한 일본 항모 4척 중 가장 느렸습니다. 사실 이건 엔터프라이즈 폭격대로부터 폭탄을 맞는 것과는 큰 상관은 없었을 텐데 갤러어 대위가 편대장인 VS-6를 비롯해 워낙 많은 수의 폭격기들이 달려들어서 희류나 소류만큼 빨랐어도 폭탄 세례를 피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입니다. VB-6의 리처드 베스트 대위가 딕 베스트라고 보통 불리는 것처럼 갤러어 대위도 가운데 이름인 얼을 따서 얼 갤러어라고 보통 불렸습니다. 갤러어는 카가의 첫 명중탄을 안긴 사람이고 1983년에 사망했는데 그 전에 미드웨이 관련 인터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폭격대 VS-6와 VB-6가 아라시를 따라 북동쪽으로 비행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일본 함대를 발견했는데 이 시점에 관해 갤러허의 전후 증언을 들어보면 바다 전체가 일본 함들로 뒤덮여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공모함뿐 아니라 주위에 있었던 모든 호위함들이 폭격대가 고고도로 왔기 때문에 전부 잘 보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일본 함들 간의 거리는 폭격대가 피해 없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넓었을 것입니다. 엔터프라이즈 폭격대는 일본 함들을 발견하기까지는 무선 침묵 중이었는데 갤러어가 전체 편대장인 매클러스키와 통신을 할 때에는 수신호를 이용했습니다. 수신호 방법은 주먹을 쥐거나 손을 피는 것을 이용하는데 주먹을 쥐면 모르스부호 다시 되고 피면 대쉬가 되는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물론 일단 일본 함대를 발견하고 공격 준비에 들어가면 무선 침묵의 필요는 없었습니다. 갤러어는 자신이 폭탄을 투하하기 전 카가로 다가갔을 때 비행갑판 앞부분에 그려진 붉은색 동그라미를 목표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항공대는 거의 두 편대가 카가로 달려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수의 조종사들이 붉은색 동그라미를 목표로 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참고로 미 항공대가 제로기에 방해가 거의 없었던 수평 폭격을 할 때에는 상공에서 찍은 여러 자료사진들이 많이 있었고 이 채널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공격이었던 급강하 폭격 시에는 이를 찍은 사진은 없다시피 합니다. 대신 이런 식으로 디오라마, 축소호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이 공식 자료에 존재하는데 적당하다고 생각되면 이 채널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명중탄이 나올 당시 카가는 지금 이 그림과 같이 우현 쪽으로 선회해서 회피 기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폭탄을 맞은 후미 부분 비행갑판 아래에서는 필사적인 소화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폭탄을 맞는 순간은 못 보았어도 폭발음과 연기는 놓치기 힘든 것이어서 카가 항해장 몬덴 이치지 중자는 후미 부분에 폭탄이 명중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중된 폭탄은 갤러어가 떨어뜨린 네 번째 폭탄, 그리고 급강하 폭격에 돌입한 엔터프라이즈 폭격대로부터 폭탄이 계속 떨어집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폭탄은 빗나갔습니다. 해상에 폭탄이 떨어진 위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폭격기의 폭탄이 카가의 전방, 엘리베이터 앞부분에 떨어졌습니다. 500파운드 폭탄은 비행갑판 아래 전투기 경납고에서 폭발했습니다. 카가에서도 발진 준비를 하느라 경납고에 항공기들이 무장을 마치고 연료를 채운 채 대기하고 있었고 곧 큰 유폭이 일어나 경납고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 폭탄으로 카가에서는 이제 항공기 발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것은 일본 항모부대 전력에서 카가가 이탈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카가를 향해 급강하를 시작한 엔터프라이즈 폭격대는 총 28기로 추정되고 이제 나머지 21기의 폭탄이 떨어질 차례였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카가의 북동쪽에서 제로기를 공격하고 있던 세치 소령이 엔터프라이즈 급강하 폭격대가 카가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차례로 줄지어 급강하를 실시하는 돈틀리스 폭격기들의 은빛 날개가 햇빛에 비춰졌고 세치 소령 자신은 돈틀리스 폭격기들이 마치 은빛 폭포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버 워터폴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꽤 유명한 어구가 돼서 이걸 제목으로 단 미드웨이 해전 관련 단행본들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공식 기록에는 카가에 떨어진 첫 두 개의 명중탄 위치를 위 그림과 같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카가에서 생존했다는 장교나 수병의 증언을 일부 자료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그 증언들 가운데서도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중탄에 이어 두 번째 명중탄, 엔터프라이즈 폭격대의 일곱 번째 폭탄이
카가에 명중한 이후 가까이 있던 카가의 함교는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증언에 의하면 함교의 유리창이 폭발로 인해 전부 깨졌고 오카다 지사쿠 함장은 큰 충격을 받은 듯이 보였다고 합니다. 폭탄을 맞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로 함교에서의 지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함장에게 함교에서 빠져나올 것을 누군가 건의했지만 오카다 함장은 확실하지 않은 말투로 함교에 머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때 증언을 남긴 카가 생존 장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시점에서 함교를 떠났는데 바로 이어서 엔터프라이즈 폭격대 폭탄이 함교 근방에 또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곧이어 카가의 폭탄이 계속 명중하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 명중탄 이후 두 개가 더 명중했을 수도 있고 사실 하나였을 수도 있지만 하나는 함교 바로 앞, 다른 하나가 함교의 정통으로 명중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또한 당시 함교 앞에 급속 보급용 5톤짜리 연료차가 있었는데 이게 폭발하는 바람에 함교가 파괴되었다는 말도 있고 연료차 폭발로 함교가 연료를 뒤집어 쓰기만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더 유력한 것은 두 발이 따로 떨어진 것이고 500파운드 폭탄 하나가 함교의 명중에 함교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든 카가의 함교는 거의 사라져버리다시피 했고 오카다 지사쿠 함장과 부장, 항해장 등 함교에 있던 간부들이 전멸해버렸습니다. 미군 급강화 폭격대를 발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이 많이 잡아도 3, 4분 안에 전부 일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1942년 6월 4일 10시 20분부터 25분 사이에는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일단 가장 먼저 미 항공기의 폭탄을 맞은 카가에서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카가에는 이미 폭탄이 4발이 떨어져서 이착한 불능에 지휘부가 전멸했는데 이 폭탄들은 전부 VS-6 소속의 500파운드 약 227kg짜리 폭탄이었습니다. 그리고 VS-6와 VB-6가 거의 전부 카가로 달려들었는데 VS-6가 먼저 급강화에 돌입했고 VB-6가 따라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카가를 공격한 VS-6와 VB-6는 각각 15기와 10기로 추정되고 거기에 매클러스키 직속에 3기가 더 있었는데 매클러스키 3기와 VS-6 전체를 합해서 4발이 명중하고 나머지는 전부 빗나갔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폭격대 500파운드 폭탄의 명중률은 약 22% 정도 되는 셈인데요. 카가의 전장이 238.5m 정도 되는데 완벽해 보이는 기회를 잡아도 폭탄을 명중시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음을 보여줍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떼치 소령은 은빛 폭포라는 표현을 쓴 사람답게 카가에 대한 공격이 내가 본 것 중 가장 훌륭한 급강화 폭격이었으며 모든 폭탄이 다 명중한 듯이 보였다고 이후 회상했습니다. VB6에서 마지막 순간에 빠져나간 베스트 대위 포함 3기도 약 12,000피트 상공에서 카가에 대한 공격을 보고 있었는데 일본 항모의 함수부터 한미까지 4, 5초 간격으로 골고루 폭탄이 명중했으며 명중 후 불길과 연기가 차례로 치솟았다고 말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폭격대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는 사이 곧이어 카가의 좌연 중앙부에 또 하나의 폭탄이 명중했습니다. 이 폭탄은 VB6 소속 폭격기가 떨어뜨린 1000파운드 폭탄이었습니다. VB6 10기 중 명중탄은 하나였고 나머지는 전부 빗나갔습니다. 이로써 엔터프라이즈 항공대 카가에 대한 폭격 명중률은 17.9%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명중률이 얼마가 되었던 간에 카가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한계를 이미 넘어버렸고 미군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당시 카가에 탑승하고 있던 2등 수병 니시조노 모리지는 25mm 대공 기총사수였는데 엔터프라이즈 폭격대 이전 일본 항모를 공격했던 미군 뇌격기가 일본군 전투기에 쉽게 격추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상공을 주의해라 라는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고 그 직후 엄청난 충격을 느끼면서 바로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후 옆에 있던 전우가 안아서 일으켜 세워주고 정신을 차렸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갑판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카가 상공에서는 미군기와 일본기가 공중전을 벌이고 있었던 것 같았고 머리 쪽에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배치된 25mm 기총으로 가서 사격했으나 기총이 고장났는지 연발이 안되고 단발로만 사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당시 카가는 움직이지 않고 정지 상태였다고 니시조노는 회상하고 있습니다.
항모 카가는 다른 항모 3척보다 구형인 파이어 디렉터 고사 장치를 가지고 있었고 카가에 달려든 28기의 폭격기 중 단 한 기만을 대공포로 격추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가까이 있던 아카기에서도 카가의 폭탄이 맞는 광경을 민간인 기자가 목격했다고 하는데 사실 아카기는 다른 항모가 폭탄을 맞는 것을 걱정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1항공함대 기함이고 카가에 가까이 있었던 아카기로 가보겠습니다. VS, VB 전부 카가로 달려들고 VB6 편대장, 베스트 포함 3기만 빠져나온 상황. 베스트 대위는 아까 언급한 대로 카가에 떨어지는 폭탄 세례를 직접 목격했고 이제 가까이 있는 일본 항모 아카기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급강하 폭격기 3기로 항공모함 하나를 격침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베스트 대위는 다른 돈틀리스 2기와 함께 최선을 다해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공격은 베스트 대위도 처음 해보는 항공모함에 대한 급강하 폭격이었습니다. 베스트 대위의 3기의 돈틀리스는 다시 14,000피트로 고도를 높였습니다. 전후 해상에서 베스트 대위는 아카기로 다가가면서 대공포 하나 상공호위 전투기가 보이지 않는 것에 매우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동쪽에서 진행 중인 요크타운 항공대와의 전투에 정신이 팔려 일본 전투기들은 일항전 보호에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카가를 공격했던 엔터프라이즈 폭격대의 명중률 17.9%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베스트 대위의 돈틀리스 3기로 아카기의 폭탄을 명중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카기는 북동쪽으로 항로를 바꾸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때 베스트의 돈틀리스 3기는 이전부터 있었던 연료 문제가 심각해졌고 급강하 폭격의 정석대로 줄지어 일본 항모의 후미부터 노릴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스트 대위의 3기는 이미 취하고 있었던 V자 대형을 유지하면서 원칙적인 급강하 폭격과는 다른 방법으로 북서쪽에서 접근해 공격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이 방법은 카가를 공격했던 방법과 비교할 때 불리했는데 후미에서 접근하면 아카기의 전장 260.67m가 확보 가능했지만 베스트 대위처럼 옆에서 접근하면 아카기의 좁은 폭 31.3m밖에 확보되지 않습니다. 베스트 대위 편대로서는 공격을 한 번이라도 시도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베스트, 크로거, 웨버 3명은 아카기로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여러 기록을 보아도 베스트 편대의 하강은 원칙적인 급강하보다 완만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전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고도를 좀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유력설입니다. 베스트 대위의 돈틀리스 3기는 아카기로 점점 다가갔습니다. 베스트는 이때의 하강을 A long easy dive, 길고 쉬운 하강이었다고 후에 표현했고 마치 급강하 폭격 연습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인데도 별로 긴장도 안 되고 마음이 편안했던 모양인데요. 역시 일본 상공호위 전투기가 거의 역할을 못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카기의 아오키 타이지로 함장은 즉시 회피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군 폭격기 3기가 아카기에서 봤을 때 옆으로 긴 모양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함을 우현으로 돌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곧 오모카지 이빠이 우현 전타 명령이 아오키로부터 내려지고 아카기가 선회하기 시작했으나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베스트 대위는 1500피트 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했고 크로고 중위 웨버 소이도 거의 동시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첫 번째 폭탄은 아카기의 함교 앞쪽 좌연 5m에서 10m 부근에 떨어졌습니다. 아카기는 함교가 좌연 쪽에 위치해 있는 점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근탄으로 해수가 아카기 함교를 덮쳐 꼭대기의 무선 안테나가 휩쓸려 갔습니다. 세 번째로 떨어진 폭탄은 아카기의 비행갑판 후미 부분을 간신히 비껴 바다에 떨어집니다. 일본 측의 기록에 의하면 이 지근탄으로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대위가 투하한 두 번째 폭탄이 중앙부 엘리베이터 부근에 명중했습니다. 베스트 대위가 3기 중 가운데 위치했고 중간에 폭탄이 서로 교차했을 가능성은 없으므로 명중탄은 베스트 대위가 낸 것이 맞습니다. 베스트 대위의 1000파운드 폭탄은 비행갑판을 뚫고 들어가 경납고에서 폭발했습니다. 일본 기록에는 폭탄이 명중한 시각을 10시 24분경으로 보고 있으나 많은 미국 기록은 10시 26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3기밖에 안 되는 폭격기 대수와 불리한 공격 위치를 극복하고 딕 베스트 대위는 자신이 노리던 일본 항모에 폭탄을 명중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왼쪽 사진은 진주만 기습을 위해 태평양을 가로지르고 있는 아카기에서 찍은 것인데, 아카기의 함교가 원래 좌연에 있기 때문에 좌연 뒤에서 앞으로 바라본 모습입니다. 10년씩 12cm 고각포들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비행갑판에서 훨씬 내려온 낮은 위치에 고각포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또한 고각포 뒷부분이 함 안으로 들어와 있는 모양이어서 포구를 함수나 함미 부분을 향하게 이동시키는데 매우 불편하게 보입니다. 또한 아카기는 12cm 고각포가 함의 현측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함의 중앙부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함수와 함미 쪽 부분은 대공방어를 25mm 기총에 거의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들은 이 당시 38구경 5인치 대공포를 탑재했는데, 항모 엔터프라이즈의 이 사진을 보면 일본 항모보다 포가 더 비행갑판에 접근해 있고, 이는 요크타운도 마찬가지여서 일본 함보다 더 움직임이 자유롭습니다. 이 사진도 항모 엔터프라이즈를 찍은 것인데 20mm 오리콘 대공포와 5인치 포가 함미 부분에도 골고루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카기는 구형 대공포에 비효율적인 배치상의 문제까지 겹쳐 다가오는 미군 급강화 폭격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큰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일본 항모들의 12cm 혹은 12.7cm 고각포는 최대 사정거리가 약 14,000m였지만 그건 이론상 수치였고, 당시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적기를 맞춰 떨어뜨릴 수 있는 고도는 약 3,000m가 한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강화 폭격기가 접근 후 급강화를 시작하는 고도보다 아래였고, 일단 급강화를 시작하면 시속 225노트, 약 시속 416km로 강화하고, 225노트는 1초에 약 116m를 하강하는 속도여서 고각포가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일본군의 25mm 기총은 1936년부터 일본군이 애용하던 대공화기였으나 15발이 들어가는 탄창은 사격 시작 후 4초가 지나면 바닥나 계속 갈아줘야 했고, 이 때문에 실제로는 1분에 약 130발 정도밖에 발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일본 항공모함의 대공화기를 이용한 방어력은 기대 이하였고, 특히 느린 속도로 수평으로 다가오는 뇌격기보다 급강화 폭격기에 훨씬 더 취약했습니다. 이런 단점들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결과로 나타나서 일본 항공모함 카가는 급강화 폭격기 28기로부터 5발의 명중탄을 맞는 동안 대공포로 단 1기의 돈틀리스를 격추시키는 데 그쳤고, 이런 상황은 이제 이항전의 소류와 희류에서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일본 해군도 대공사격에 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했고, 이는 전쟁 후반기까지도 해결되지 않아서 대공사격보다 회피기동에 중점을 두어 공격을 피하라는 교리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폭격대가 카가와 아카기를 향해 다가오고 있을 때 제2항공전대 항공모함 히류와 소류를 공격하러 가던 미 항공대는 요크타운 소속입니다. 일본 상공호위 제로기들의 집중 공격을 당했던 메시 소령의 뇌격대가 히류를 향했고, 뇌격기 전투기 편대와 떨어져 항모 소류를 노린 것은 레슬리 소령의 급강화 폭격대입니다. 1항전에서는 카가에 먼저 최초 명중탄이 떨어지고 그 이후에 아카기가 폭격을 받았지만, 소류에 대한 급강화 공격과 히류에 대한 뇌격대 공격은 시간상 같이 전개되었습니다. 2항전 항모들에 접근하는 와중에 급강화 폭격대와 뇌격대가 연락이 끊겼고, 레슬리 소령은 단일 항모에 대한 동시 공격이 가망 없다고 생각해 소류에 접근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요크타운 급강화 폭격대 소류에 대한 급강화 폭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맥스웰 레슬리 소령의 요크타운 급강화 폭격대는 총 17기가 발진했는데, 다른 항모 항공대와 달리 아무 문제 없이 제 시간에 일본 항모 부대에 도달한 듯이 보였으나 여기서도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미 해군 급강화 폭격기는 폭탄 무장을 비행 중에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돈틀리스는 원래 여기 보이는 레버들을 당겨서 폭탄 무장과 투하를 하는데, 이걸 좀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 새로 전기장치를 달아서 버튼식으로 바꾸었고, 요크타운 항공대의 돈틀리스가 그 장치를 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슬리 편대장이 비행 중 폭탄 무장을 할 것을 편대원들에게 명령했을 때 버튼을 누르자 갑자기 새 장치가 오작동을 해서 폭탄이 투하까지 되어버렸습니다. 폭탄이 바다로 투하된 폭격기는 편대장기를 포함해 총 4기였고, 레슬리 편대장은 무선 침묵을 깨고 신형 대신 구형 장치로 폭탄 무장을 하라고 전달합니다. 이로 인해 요크타운 폭격대 17기 중 4기가 폭탄을 잃어 13기만 폭격 가능하게 됩니다.
폭탄 무장 버튼을 전 편대가 동시에 눌렀는데 그중 4기만 고장났을 수도 있지만 전부 다 오작동할 상황이었고 4기가 버튼을 조금 먼저 눌러서 폭탄이 투하되었다면 잘못하면 요크타운 폭격대 전체가 폭탄을 바다에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호넷 항공대보다 더 웃긴 꼴이 되는 건데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운 좋게 13기는 폭탄을 장착한 채 일본 항모로 향했습니다. 일본 해군 항공모함 소류는 1937년 12월 29일에 준공돼서 선배격인 1항전의 아카기 카가보다 10년 정도 더 후에 취역한 항공모함입니다. 전함과 순양 전함에서 개조되어 항공모함이 된 아카기 카가와 달리 소류는 처음부터 항공모함으로 계획되고 이에 따라 건조되었습니다. 이후 진주만 기습과 실론 해전 등을 거쳐 제1항공함대 일원으로 미드웨이까지 오게 됩니다. 미드웨이 해전 당시 소류의 함장은 야나기모토 류사쿠 대좌였는데 1894년생으로 48세였고 1941년 10월부터 약 8개월째 함장직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야나기모토 함장과 소류는 오전 8시경 미드웨이 항공대 B-17 폭격대의 공격을 피하면서 미 항모 부대에 대한 공격대를 발진시키려 했으나 계속된 공격으로 기회를 결국 못 잡았고 이제 자신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공격을 당하게 될 차례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오전 10시 23분 소류는 상공호위 전투기 발진을 위해 우현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리고 기록마다 시간상 1, 2분의 오차가 있지만 오전 10시 25분경에 야나기모토 함장은 카가와 아카기가 피탄되었다는 소식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소류의 북쪽에서 요크타운 급강한 폭격기들이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소류 상공에는 급강한 폭격기들을 막을 전투기들이 없었고 소류는 우현 쪽 대공화기를 쏘기 위해 좌현으로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요크타운 폭격대는 폭탄이 없는 기체까지 포함해 3개 부대로 나뉘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각도에서 공격했다는 것이 유력설입니다. 소류의 대공화기도 역시 미군 급강한 폭격기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선두에 섰으나 폭탄이 없었던 레슬리 편대장은 소류의 기총 소사를 하려고 했으나 전방에 설치된 M2 브라우닝 기관총에 급탄 불량이 생겨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소류의 첫 번째 명중탄을 안긴 것은 레슬리 편대장 바로 뒤에 있던 폴 레프티 홀른버그 중위였습니다. 홀른버그 중위가 투하한 1000파운드 폭탄은 소류의 함교 바로 앞에 떨어졌습니다. 폭탄이 간신히 비껴가서 카가처럼 함교가 완전히 파괴되는 일은 모면했으나 폭탄이 맞은 지점 바로 밑에 있던 항공기 탑승원 대기실이 파괴되었습니다. VB3의 첫 6기에서 이렇게 하나의 명중탄이 나왔고 그 다음 6기에서 또 하나의 명중탄이 소류의 중앙 부분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명중탄은 해롤드 버텀리 대위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세 번째 1000파운드 명중탄이 후방 엘리베이터 부근에 떨어졌는데 세 번째 명중탄이 누구의 것이었는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명중탄을 누가 냈건 간에 1000파운드 폭탄 3개면 소류는 그냥 끝장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총 13기가 폭탄을 투하해 3발이 명중함으로써 23.1%의 명중률을 기록해 엔터프라이즈 폭격대의 명중률을 앞섰습니다.